크리스입니다. 이게 항상 인트로를 찍을 때마다 어떻게 인사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진짜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더 두근두근 거리실 만한 소식을 가지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레이스가 항상 얘기하는 기본적인 어떤 관리에 대한 어떤 구조에 대한 설명을 진짜 많이 해드리는데, 오늘은 어디에서도 들어보실 수 없었던 탈모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탈모라는 것 자체는 단순하게 뭐 어느 일정 부분에 머리카락이 없어진다, 많이 빠진다, 아니면은 뭐 가늘어진다, 뭐 이런 식의 고민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전유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탈모는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게 페이스로는 주름, 뭐 리프팅, 아니면 뭐 미백, 뭐 기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두피로 딱 간다고 하면은 우선 일단 영양분의 부족으로, 그 다음에 세포 활동의 저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머리카락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짧게 끊기거나 아니면 숱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탈모 샴푸 정도 쓰면은 머리카락이 좀 덜 빠지겠지? 아니면 내가 비오틴 제품을 먹으면은 머리카락이 또 다시 샘솟겠지? 그러면서 막 서리태, 콩물, 뭐 맥주, 효모 좋은 것들 엄청 챙겨 드시는데, 사실은요, 진짜로 두피에 관련한 안티에이징 관리는 제대로 했었을 때는 먹고 바르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탈모 샴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탈모 샴푸 띠. 여러분들, 세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정을 왜 해요? 안쪽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빼내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정을 하잖아요. 근데 세정을 할 때 아무리 좋은 탈모 성분이 넣어단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진짜 이렇게 딱 줄을 각을 세워가지고 나는 빠져야 되는 애들, 모낭 속에 피지 대사산물들은 다 빠져, 나는 집어넣을게, 이러면서 얘네들이 알아서 줄 서서 들어가고 나가고 다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세정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사실은 더 많은 두피에 어려움을 줄 수 있거나 두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탈모 샴푸에 집착하는 게 탈모 관리의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두피 클리닉을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각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두피에 어떤 세정을 집중을 하지, 그때 사용하는 제품들이 탈모 샴푸는 아닌 거거든요. 그냥 그런 헤드라인들, 뭐 어떤 클리닉에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닥 필요 없는 게 탈모 관리 중에 탈모 샴푸에 대한 관리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두피의 진짜 문제 중에 하나, 여러 가지 뭐 한 100가지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탈모인 거고요. 그 100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었을 경우는 탈모가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두피 샴푸를 잘 쓸 경우, 그러니까 두피에 대한 세정을 돕는 샴푸를 쓸 경우는 오히려 두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탈모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지, 탈모 관련한 기능성을 가진 제품들이 탈모를 예방해준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조금만 말장난에서 벗어나시면 이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두 번째, 탈모 관리의 진짜 메카는 뭐냐면 모낭 속의 대사산물, 그러니까 피지가, 모낭 속에 있는 피지의 대사산물을 덜어내는 것도 진짜 잘해야 되지만, 얘네들의 대사산물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요, 모낭 안에 기질세포들이 세포균을 통해서 계속 밀고 나오면서 죽은 아이들이 나온 게 사실은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은 세포의 껍질들이 케라틴이랑 엮여져가지고 얘네들이 탄탄하게 잡고 올라오는 게 사실은 머리카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은요, 기본적으로 잘 끊긴다라는 내용은 세포 분열 당시에 제대로 된 세포 분열이 되지 않았을 경우 양질의 머리카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양질의 머리카락이 되어 있어. 근데 케라틴이랑 결합하는 게 좀 떨어져. 그런 거는 트리트먼트를, 케라틴 요소들이 많은 것들을 사용만 해주셔도 머리카락 단단해지는 건 너무나도 맞아요. 그러나 모낭 속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힘이 완벽해야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좋은, 머리카락에 좋은 비오틴 아무리 고함량을 드셔도, 그 다음에 관련한 그냥 서리태, 맥주 효모, 어성초 이런 것들 다 아무리 드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을 만들 수 있는 씨앗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요, 나이가 들수록 머리 끝까지 영양분을 전달하는 것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뭐 내가 그냥 뭐 검은 콩만 먹는다고 뭐 어느 정도 머리카락이 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은 사실은 20대 세포 분열이 왕성한 시기에만 도움이 되지, 사실은 30대 이상 딱 넘어가서 세포 분열이 기본적으로 성장기 때보다 처지고, 거기에서 콜라겐의 어떤 그 빠져나가는 속도가 26세부터 30대 초반까지가 진짜 완전히 빠르게 빠져나갔을 때 제대로 된 영양 관리를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은 난리를 치더라도 사실은 탈모나 아니면 모발 관리나 이런 것들은 100% 채워지기가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탈모 샴푸라는 이름에 그냥 현혹돼서 고가의 뭐 프로틴 함유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요, 세정하는 시간 동안 프로틴을 아무리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거는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더군다나 두피의 세포 분열이나 두피가 감각이 좀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두피에 이런 피지 분비나 이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게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저희 제품 다 떠나서 제가 오늘은 제품 기획자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두피를 진짜 관리를 하실 거면 두피에 세정을 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어필했는지를 알려드리는 샴푸를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한 비오틴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실 때 내가 혈관에 대한 건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비오틴과 더불어서 비오틴과 함께 먹었었을 때 좋은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도 좋지만 우리 몸속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비타민들을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 얘네들이 부족할 때 나오는 마이너스들이 모발이나 아니면 탈모나 이런 것들을 극강으로 인도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뭐냐, 보통 판토텐산, 비타민 B1, 그 다음에 비타민 B12 같은 성분들이 기본적으로 비오틴이 부족할 때랑 얘네들까지 다 같이 부족해버리면 나오는 게 진짜 막말로 막 뭐 숨풍숨풍 빠지는 머리카락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비오틴 고함량에 멈추지 마시고, 내가 지금 진짜로 제대로 된 샴푸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두피에 진짜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하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제품 하나만 가지고 내가 그냥 보호받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셔야 되는 성분은요, 판토텐산, 그 다음에 비타민 B1, 얘네들이 부족할 때 나오는 탈모, 그 다음에 비타민 B12, 얘네들도 부족했을 때 나오는 어떤 이슈들이 다 모두 합쳐져서 이 비오틴이라는 성분이랑 딱 맞췄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탈모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효능 효과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조금 성분학적으로 더 붙여가지고 제가 이 다음 편에서 한번 더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거는 탈모 샴푸가 탈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